최근 뉴스를 틀면 북한 열병식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뉴스를 즐겨보는데 보는 곳마다 신형 ICBM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북한 신형 무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로 공개한 ICBM은 대륙을 넘어 타격하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나들며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신형 ICBM은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하네요. 북한 열병식 이야기를 접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혹독한 북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 힘들게 무기를 개발한 것이 슬펐나 봅니다. 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장비와 ICBM이 등장하자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죠.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무기길래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사일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최초의 미사일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ICBM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사일의 위력은 어떤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초로 미사일을 구상한 것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1900년도쯤에 영국의 무성영화에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10분 남짓 영화에서 공중에 폭탄을 날려서 열풍선을 맞추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이 미사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요. 고대로부터 전쟁을 시작하면 우리 편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설사 우리가 승리한다고 해도 내가 칼이나 총을 들고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나가서 싸워야 했으니 말이죠. 한편 미사일은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데요. 공중에서 미사일을 찍어내서 만든 다음에 발사대에서 날려버리면 끝이었죠. 우리 편에 피해가 없고 쏴서 날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기계로 살인하는 시초네요. 이러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00년대 미국은 공중어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는 로켓 개념이 없었기에 폭탄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일직선으로 멀리 날려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죠. 아이디어는 매우 훌륭해서 예산을 배당받았지만 이것은 1차 세계대전까지 열심히 연구했지만 프로펠러로 멀리 폭탄을 날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한계였죠. 결국 예산이 잘리고 프로젝트는 폐기되었는데요. 만약에 폭탄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잘못 꼬라박아서 아군에게 터진다면 이것은 정말 팀킬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연구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싸우는 군인들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서 미사일이 나오는데요. 독일 나치에서 만들어냅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보복병기 1호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바로 V1 로켓이었죠.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곧이어 다음 편이 나옵니다. 이어서 V1 로켓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에서 개발한 V1 미사일은 로켓이나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현대적인 미사일이었죠. 잠시 V1 로켓의 비행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일직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데 속도가 640km/h였다고 합니다. 목표물에 근접하면 엔진이 정지되고 타격을 입히는 구조였는데요. 명중률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많은 타격을 연합군에 줬다고 합니다. V1 로켓 탓으로 런던 시민들은 늘상 공포에 시달렸는데요. 머리 위에 미사일이 항상 있으니 시민들은 환청과 불면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답니다. 제가 런던 시민이라도 늘 불안했겠네요. V1 로켓은 버즈본버라고 불렸는데요. 그것은 로켓의 엔진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죠. 엔진 소리가 아직 들린다면 아직 비행 중이니까 안심할 수 있고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떨어질 테니 도망가야 했죠. 참으로 공포스러운 폭탄이네요. 독일의 V1 로켓은 많은 연합군 사상자를 만들어냅니다. 무려 2만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미사일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낮이든 밤이든 쏘아댔으니 말이죠.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기상이 악화되면 뜰 수 없지만 미사일은 사람이 안 타니까 그냥 날려버리면 됐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V형 로켓을 활용하여 종전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에 독일군이 밀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막 미사일을 쏴대면 연합군이 평화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히틀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V형 로켓의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미사일의 나는 속도가 느려서 프로펠러 전투기로도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죠. V형 로켓이 나타나면 공군이 나타나서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어떤 일화로는 전투기 날개로 미사일을 밀어서 오작동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느린 속도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죠. 그리하여 독일은 끝판왕 V2 로켓을 내놓는데요. 속도가 초속 1600, 그러니까 마하 5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는데요. 이 빠른 속도의 미사일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켰죠.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프로펠러 전투기로는 격추가 불가능했거든요. 연합군은 V2 로켓의 등장을 보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연합군이라도 이 빠른 속도 미사일 등장하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병기의 등장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독일 이 자식들은 외계인을 고문한 것인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V2 로켓은 쉽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V2 로켓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술의 언밸런싱이었죠. 빠른 속도로 날 수는 있었지만 당시 정밀하게 조준하는 기술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강제 동원된 정령지 주민들이 V2 로켓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을 만들어냈죠. 쏘기도 전에 터졌다고 하는데요. 즉 미완성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V3 로켓은 나오지 못했는데요. 독일의 기술력이라면 V2를 개량해서 완벽한 V3가 나올 뻔했는데 정말 나오지 못해서 다행입니다. 그 후 미국은 독일의 과학자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연구소로 데려왔는데요. V2 기술을 변형하여 지구 대기권을 돌파했죠. 최초의 지구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V2 로켓을 조금만 손보니까 대기권을 돌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군사 전문가들은 색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 구소련과 미국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V2 로켓으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 정도면 대륙을 넘겨서 미사일을 쏴맞추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거기에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내면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소련과 미국은 경쟁하듯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승자는 구소련이었습니다. 1954년 개발 완료했죠. 미국은 그보다 늦게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상으로 미사일의 역사와 ICBM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역사를 알아보니 북한 신형 ICBM이 정말 두렵네요.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은 알겠는데요. 왠지 꺼림직합니다. 우리나라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이상으로 북한 ICBM 미사일의 역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